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 금양을 좀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양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드리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 금양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금양이 오늘 마이너스 3.4% 정도 주가를 뺐습니다. 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중요해요. 현재 로템, MSCI 한국 지수 편입, 셀트리온 제약, 금양, KT 등 7개사 제외가 된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 업체 MSCI는 7일, 11월 정기 리뷰에서 이같이 밝혔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자, 지수 변경 오는 26일이며 편입 종목 변경은 25일 종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내용을 봤었을 때 이 MSCI 편출에 대해서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인 호재, 장기적인 악재다. 저는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MSCI 편출이 되는데 왜 호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MSCI 관련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죠. 응? MSCI를 좀 추종하는 외국인, 이 외인들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줘서 어느 정도 이제 편입이 되는 것 자체는 호재예요. 근데 여기서 편출이 되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 추종하던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되죠? 매도세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매도세. 근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부분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 당연히 요 내용을 그냥 놓고만 본다면 악재로 볼 수가 있겠죠. 악재로 볼 수가 있는데 뉴스 내용으로 봤었을 때 오는 25일입니다. 11월 25일 날 MSCI 전기 변경이 되면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이탈이 될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MSCI 편입이 됐었을 때 들어왔었던 이러한 자금을 봤었을 때 얘네들의 평단가는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지난 금양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죠? 금양이? 지난 뭐 뉴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관련해 가지고 MSCI 편입, 여기 편입 이거를 좀 보게 되면은 얘들이 편입을 언제 받았었죠? 밑으로 쭉 내릴게요. 쭉 내리면 자, 여기 써 있네요. 언제 받았죠? MSCI 유한타증권 11월 MSCI 금양 포스코 DX 편입 예상을 한다. 그러면서 11월 달에 금양이 MSCI에 편입이 진행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11월 달에 편입이 진행이 됐으니까 11월 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디죠?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체크를 좀 하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 11월입니다. 요 부분. 지금 딱 보면은 다시 딱 보면은 11월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 11월 달에 대한 차트가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이 11월이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제일 고점으로 잡았었을 때가 언제죠? 12만 9,500원이에요. 12만 9,500원. 근데 MSCI에 대해서 제가 정기 변경이 언제 된다 그랬죠? 25일 날 됩니다. 25일 기준으로 볼게요. 자, 여기죠. 23, 24, 25. 자,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12만 9,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왜 올라갔을까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MSCI에 대해서 편입이 진행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평단가는 대략적으로 얼마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평균가로 잡았을 때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잡을 수가 있겠죠. 11만 원 정도까지는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이 당연히 MSCI 편입이 되고 나서 주가가 계속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추매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결론적으로 외인들도 MSCI를 추종을 하던 이러한 외인들도 지금 당장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핵심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MSCI 편입이 되면 당연히 호재로 봅니다. 근데 편출이 됐었을 때 편출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주가가 빠지니까, 그죠? 주가가 그만큼 빠지고 안 좋으니까 편출이 되는 거겠죠. 근데 편출이 됐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주고 나서 편출이 되고 여기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는 이유, 우리나라 이 한국 증시, 그 한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외국인들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 그죠? 근데 얘네들이 손실을 보고 싶을까요? 얘네들도? 아니겠죠. 지그나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금양 쪽으로 MSCI 외국인 편입 자금으로 들어오는 금액 자체만 예상을 했었던 게 5천억이었어요.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제로 좀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써 있어요. 여기 MSCI 한국 지수에 금양, 포스코 DX, SKT 편입 5천억 자금 유입. 5천억 자금 유입이라고 여기 써져 있죠.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온 만큼 결론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금양에 물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난 금양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호재성 재료를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11월 8일이죠. 내일 11월 8일 뭐죠? 결전의 날입니다. 자, 결전의 날. 이게 왜죠? 왜일까요? 결론적으로 내일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이에요. 납입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납입은 이변이 없는 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납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장이 끝나고 오후 4시쯤에 진행이 되거든요. 이 4시쯤에 공시가 나와요. 공시가 나와서 이제 시간에부터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을 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타점, 매수 관점이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공시가 나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연기가 되거나 납입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시간에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때요? 저는 납입이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납입이 웬만해선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신주 상장에 대한 예정일, 이 부분도 봐야 돼요. 신주 상장 예정일이 언제죠? 11월 28일이에요. 11월 28일. 그죠? 11월 28일이고 MSCI에 대한 정기 변경은 언제예요? 25일이죠. 25일. 그럼 일정 자체가 딱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봤었을 때 류광지에 대해서 1000만주, 이 1000만주에 대해서 이제 무상 증여를 진행을 하는데 무상 증여를 진행을 했죠. 그죠? 요 부분이 언제죠? 또 12월 2일 날 있습니다. 12월 2일 날. 그러니까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영상을 보면 이 드림 팩토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드림 팩토리 요거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드림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모멘텀이고요.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고, 요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대한 이러한 일정 같은 걸 체크를 해야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11월 28일 날 이제 신주가 발생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11월 8일이죠. 내일이 이제 납입일이에요. 납입이 진행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12월 2일이죠. 2일 날 류 회장에 대한 1000만주가 무상 증여가 됩니다. 그죠? 무상 증여가 되면 얘네들이 금양 쪽으로, 그죠? 금양 쪽으로 1000만주를 이제 증여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 자, 그러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정이 딱딱 맞아 떨어져 납입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가를 견인을 시켜줄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을 겁니다. 보통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에 대해서 납입이 진행이 되면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는 뭐 셀로메드 뭐 이러한 기업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신주가 발생이 되고, 이 MSCI에 대해서 편출이 됐었을 때 25일 11월 25일 날 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악재가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11월 28일 날 신주가 발생이 되니까 신주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진행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러한 악재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거고, 추가적으로 12월 2일 날 류광지 회장에 대한 1000만주에 대한 거, 이 1000만주에 대한 게 물량 소화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악재가 반영이 될 수가 있겠네. 자, 이러한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금양이, 자 보세요, 납입이 진행이 되고 나서 주가가 그냥 올라간다고 와 막연하게 이제 상승 시작이구나, 얘들 10만원 20만원까지 가겠구나,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오늘은 좀 목소리를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많은 개인 투자분들은 이래요. 주가가 올라가줬을 때 지금 당장 흐름 어때요? 흐름이 어떻죠? 어제 오늘 해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10%가 빠졌어요. 그죠? 아무래도 트럼프 효과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줬어. 응? 여기서 만약에 이게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금양 관련해가지고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없을 거라는 소리예요. 오히려 투매가 안 나오면 다행이죠. 그죠?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금양 또 작전 치나?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지? 올라가다 말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위쪽 계속 올라가니까 위에서 매수. 그리고 일정 같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일정이 다가왔는데 주가가 빠져. 공포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손절해요. 손절.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호재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서 다시 타. 그러니까 이거예요. 상승과 하락폭에 대해서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자, 이러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반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보통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이 수익을 본 것만 기억을 해요. 수익을 본 것만 기억을 해. 그래서 모르는 거야. 거의 대부분이. 당연히 아니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른다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드리고 날짜까지 말씀드리면서 무슨 일정인지 다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딱 보세요. 영상 이거를 또 시청을 하시고 나서 영상 끄고 다른 영상 보잖아요. 이거 다 까먹습니다. 이거 다 까먹어요. 이거는 거의 90%입니다. 확률상으로 봤었을 때 90%예요. 90%. 근데 이러한 일정 자체가 지금 당장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일정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돼요. 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양이 당연히 납입이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주가가 시원하게 슈팅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고 MSCI 편출이 됐었을 때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금양 관련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3113-5248번 이 번호로 그냥 금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금양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대응 전략 브리핑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금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어제부터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좀 제공을 해드렸죠. 어제는 리튬 플러스, 오늘은 SG라는 종목으로 2일 동안 누적 수익률이 40% 정도가 됩니다. 40%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8시 45분에서 55분 사이에 항상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매일같이 수익 날 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하나하나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전부 다 100% 무료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고요.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31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고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안정하죠. 불안정한데 저는 이러한 시장이 진짜 단타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굉장히 좋은 시장. 왜냐하면 거래대금 자체가 2024년 2월달, 3월달, 4월달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때 기준만 해도 한 22조, 한 23조 정도가 나왔어요. 하루에 거래 대금이. 근데 지금은 한 14조, 한 15조 정도가 나오죠. 그나마 이게 좀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래 대금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현상이 나타나냐면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쏠림 현상. 지금 2024년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다 이러한 내용 나와주고 있죠. 근데 바이오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SG, 그죠? AP 위성, 그리고 이러한 부분, 루미르, 이러한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트럼프 관련주로 해서, 그죠? 매일매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테마가 바뀌고 종목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타치기 좋은 장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때는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나도 매일같이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단타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번호 010-31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